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어떤 문자나 이런 그 메시지죠. 그런 거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렇게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그러니까 숫자를 이제 어떤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암호화하고 금고 안에 집어넣고 그걸 어떻게 다시 여는지의 과정을 RS의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요. 중요한 건 제가 여는 키와 잠그는 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받고 싶은 사람이 수진인데 자신의 키를 준비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준비해도 다른 사람이 준비하면 되죠. 받을 사람이 자신의 키를 준비하는데, 자, 일단 먼저 큰 소수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곱을 계산하고요. 이 큰 소수 두 개는 비밀이에요. 그 곱만 계산하고, 그리고 P-1, Q-1 이게 무슨 값의 의미냐면 이 n이라고 하는 숫자의 오일로 파이 함수 값입니다. 이 파이 n과 공약수가 1인, 그러니까 서로 소인 거죠. 우리 정수론에서 설명 서로 소인 자연수 1을 골라줍니다. 특히 작은 수를 고릅니다. 그래서 이 n 값과 이 값이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잠그는 키죠.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이 n과 1을 가지고 잠그는, 어떻게 잠그냐? 여기 보시면 민진이 이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암호하냐면 그걸 m이라고 하면 숫자죠. 메시지를 숫자로 바꾼 이 m을 앞에서 공개된 n과 2를 가지고 m의 2제곱을 해서 n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꿉니다. 나머지로 바꿔서 그거를 c라고 하면 이 값을 수진에게 전달하는. 그러면 자, 수진하고 하면 이제 그 앞에서 말한 키를 만드는 과정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네 번째 그 파이 n으로 2의 역수를 계산하는 거죠. 즉 2와 곱해서 1이 되는 d 곱하기 2가 1이 되는 그런 d를 계산해서요. 이거는 오직 자기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키, 공개키가 아닌 비밀키. 이 d를 오직 자신만이 갈고 있고요. 자, 메시지가 자기에게 날라왔을 때 어떻게 수지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풀어내냐, 열쇠를 여느냐면 아까 말한 그 비밀 키를 가지고 받은 암호문에 d제곱을 해서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좀 과정이 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키를 만드는 과정은 완전히 미리 사전에 미리 해가지고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그 전화번호를 공개 키를 이 앞에서 말한 소수 두 개를 골라 자기만 알게 비밀리 골라서 두 개를 곱하고 파이 n과 서로 소인 2를 선택해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전화번호를 뒤져봐서 n 값과 이 값을 가지고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2제곱을 해서 n을 나눈 나머지로 계산한 다음에 전달을 하면 받은 사람은 그거를 그냥 d제곱해서 다시 n으로 나누면은 원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은 m2제곱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 암호문 c죠. c를 전달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제3자가 이걸 보더라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못하고 c를 받으면 그거에 d제곱을 해서 원래의 메시지를 복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왜 복호화가 되는지를 보시면 여기 이 과정에서 E와 D는 파이 n으로 1이 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D는 1 더하기 K 곱하기 파이 n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의 2제곱의 d제곱은 m의 2d제곱이고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하시면 얘는 m의 1제곱 곱하기 m의 파이 n의 k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로 오일러 법칙에 의해서 m의 파이 n제곱은 1이 돼버립니다. 1이 돼버리고 m만 남는 거죠. n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원래의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제를 하나 직접 계산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 물론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P가 3, Q가 5, 그리고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7이라고 하면요. N값은 15죠. 15고 파이 N을 계산하면 3-1 곱하기 5-1이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8과 서로 소인 2를 3이라고 하면 공개키는 뭐가 되는 거냐면 N 15와 2, 3이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키. 공개하죠. 되면 자, 메시지 보내고 싶은 사람은 메시지가 7이었죠. 7의 3제곱을 15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n으로. 그러니까 49 곱하기 7이 되고 49로 15로 나누면 4. 4 곱하기 7은 28이니까 13이 되죠. 그러니까 암호문은 1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호화는 어떻게 하냐? 13에다가 자, D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8에 대한 3의 역수는 3이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3 곱하기 D는 1이 되는 건데 8에 대해서 1이 되는 이런 값이거든요. 이걸 풀어보시면 금방 D값 다시 3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복호화는 13을 받으면 D제곱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 굉장히 우연으로 3하고 D랑 2랑 같아졌는데 13의 세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거는 15로 보면 7이 되니까 원래 처음에 메시지가 다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세이지 코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코드인데 키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출처는 예, 제 참고문헌에 있는 그 아마 W 스타인의 예, 엘리멘터리 넘버 시어리 예, 책이 출처고요. 예, 제가 기입하는 거 깜빡했는데 자, 뭐 인터랙트는 설명을 했고요. 여기 비트라고 하는 걸 50이라고 했는데 RSA 요걸 여러분이 바꾸시면 더 그 긴 게 됩니다. 예. 긴 키를 얻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예, P를 뭐 약간의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50비트라고 하면 각각 PQ를 25비트 정도 되는 예, 그러니까 25비트라고 하는 게 25짜리 2에 25비트 정도 되는 사이즈가 예, 2에 25제곱이니까 10진법으로 보자면 한 100만 정도 되는 크기죠. 100만 정도 예, 되는 크기고요. 그런 거를 그런 의미의 수를 만들고 그거에 이제 세이지 명령어인데요. 그 다음번 바로 다음에 오는 소수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두 개 PQ를 다음 같은 방법으로 두 개 만들고요. n을 예, PQ 곱하기 P 곱하기 Q로 하고 파이에는 P-Q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과 파이 n 사이에 어떤 랜덤한 의미의 수를 2라고 해가지고 서로 소가 되면은 그만하고 아니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무한 반복입니다. 언제까지? 2와 파이 n이 서로 소유가 될 때까지. 예. 근데 사실 파이 n이 2가 서로 소가 아닌 건 사실 굉장히 확률이 좀 드물고요. 예. 어쨌든 그리고 D도 계산을 하고요. D도 예, 뭐 파이 n으로 역수 계산인데 간단히 세이지 명령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 값, D 값, N 값을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똑같은 코드입니다. 예, 똑같은 코드고요. 예, 예, 여기에 왜 잘 안 되지? 예, 이걸 지워야 되는데 예, 이걸 어떻게 쓰면은 잘 쓰나? 예, 지우는 것도 일이네요. 예. 예. 타입 클릭을 여러 번 하면은 뜨긴 하는데 일단 이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으니까 예.
좀 더 빠르게 지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일단 다 지우고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면 됐습니다. 방금 본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비트 50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n 값이 아까 이제 100만 곱하기 100만이니까 나왔고요. 이 값을 랜덤하게 사실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값이 크면 거듭 제곱하기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 배운 빠른 거듭 제곱에 비해서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이 값을 이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데 이 값을 다른 방법 더 작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요 처음 값 그리고 세 번째 값을 사실 공개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값은 사실 공개하는 게 아니죠. 일부러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D 값은 사실은 이 만든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공개하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2와 n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암호화 가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코드라고 함수를 그냥 제가 만들었고요. 원하는 문장을 집어넣고 그리고 E와 M만 알면 앞에 두 줄은 앞에서 본 것 같이 이 그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죠. 256지법을 이용해 숫자를 바꾼 거고요. 그 암호화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죠. 이 M의 2제곱을 N으로 나눈 나머지인 거죠. 요 값이 명령이 M의 2제곱을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또 여기 가서 자, 선택을 하고 여기였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 같이 했으니까 두 가지가 다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뭐 문장을 아무거나 뭐 잘못 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바꿔 누르면 바뀌죠. 지금 C가 바뀐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바뀌는 게 알 수가 있고요. 뭐 물음표 같은 걸 넣고 밖을 또 눌러주면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S라는 걸 256 진법을 이용해서 숫자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에 2제곱을 어마어마하게 큰 제곱인데 곱하는 걸 N으로 하는 나머지죠. 나머지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아니죠. 복호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합니다. 어떤 D 값을 이제 그 키를 만든 사람은 알고 있겠죠. 그 키는 알고 있는 D 값과 N 값을 이용하고 C 값을 이용해서 M이라고 하는 거 그냥 C의 D 제곱을 N으로 그러니까 C의 D 제곱을 N으로 나눈 나머지를 해주는 것뿐이고 여기 리프트라고 하는 명령은 모드라고 해서 만약 나오는 값은 나머지인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정수가 아니거든요. 나머지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모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모드에서 덧셈을 하면 반드시 다시 n으로 나눠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정수를 원하는 거니까 리프트로 하면 이 법 n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걸 그냥 정수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리프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냥 c의 d 제곱을 n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해 준 거고 이제 마지막 여기 뒷부분 앞에서 본 거죠. 숫자를 다시 문자로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조인까지 해서 해주는 거 보여주는 것 뿐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복호화 과정 복호화 과정을 붙여넣고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이게 지금 조금 모양이 다른 이유가 예. 빨갛게 표시되는 이유가 예, 줄 간격을 안 맞춰서 그런 건데 예, 지금 보시면 조금 예, 미리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줄 간격을 이렇게 맞춰주면 예, 자, 해결됐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키 만드는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주어진 문장을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를 이제 RSA를 이용해서 암호화 과정. 세 번째 과정은 그 암호화된 문장을 다시 키를 이용해서 복호해 주는 건데요.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예제는 제가 디폴트로 넣어놓은 거라 이 첫 번째에서 만든 이 값, d 값, n 값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여기 뭐 괜찮아요. 다른 걸로 하고 싶은 다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EDN 값이 나오면 예를 들어 예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다가도 붙여놓고 하면 새로운 암호문이 나오죠. 예, 새로운 자 얘를 처음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당연히 잘 안 돼야 되거든요. 예, 결과를 보면 예 이상하게 깨지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D와 N이 예, 위에서 만든 D와 N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N 값을 새로 바뀐 N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D 값도 좀 바뀌었죠. 가운데 두 번째 여기입니다. 예, D 값 바뀐 값을 잘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예, 원래 문장이 잘 복구가 됩니다. 예, 그거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I love 치맥이라고 하는 문장을 그럼 하면 어떻게 되냐 바꿔보고 싶으니까 예, 자 여기 한 가지 좀 보여드리는데요. 예,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이제 예, 방금 이번에도 잘 될 거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하시죠. 자 누른 순간 깨져 나옵니다. 예. 한 가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깨져 나올까요? 예. 자, 그 이유는 이 I love 치맥이라고 하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게 n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할 때 이 그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제 잘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이게 좀 식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여기 예, 예제에서 여기 n이 15인 경우에 그 메시지가 7이었잖아요. 그죠? 이 어떤 문장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알 테고 그런데 이제 7은 결국 뭐랑 합동이냐면 예를 들면 22랑도 합동이잖아요. 15로. 그러면 7이 사실 22가 답이었다고 치면 근데 22는 문제가 15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22가 답이었다고 하더라도 15로 나눈 나머지는 7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의 문장이 n 값보다도 더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장을 자르면 되거든요. 몇 개 글자를 수를 줄여서 두 개의 문장, 세 개의 문장을 자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그 예제에서는 예, I love 치맥이라고 하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C라고 하는 거는 이 I love 치맥이라고 하는 긴 숫자도 되지만 그보다 그 n으로 나눈 더 작은 나머지인 더 작은 숫자에 대응하는 C값이라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문장을 좀 짧게 하거나 n값을 아주 키워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하지는 않고 여러분이 이건 해보시는 걸로 하죠. 예, 제가 자료실에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 예. 자,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예, 코드까지 여러분이 다 그냥 따라 하든지 자료실 걸 보시면 예,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RSA를 그러면 이제 공격해 봐야죠. 예.
그러니까 암호라고 하는 거는 부호랑 다른 건 공격하는 사람, 막는 사람, 그죠? 입장이 완전 다른 사람 두가 있고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n을 pq로 소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파이 n 계산은 아주 쉽죠. 그죠? 그럼 파이 n 계산을 하면 비밀키 그러니까 2 곱하기 d가 1 파이 n으로 그러니까 이 값을 알면 그리고 이 값은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건 1차 합동식이잖아요. 그죠? 1차 합동식이고 어차피 2와 파이 n이 서로 소인 거를 골라줬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d가 된 1차 합동식의 d 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호주법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구나. 자, 반대로 그럼 파이 n 값을 알면 소인수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이 n을 알면 파이 n은 결국 잘 보시면 두 개 소수의 곱이니까 n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n은 어차피 공개돼 있고 파이 n을 알면 이 식으로부터 합도 알 수가 있죠. 즉 PQ의 곱 n도 이미 공개돼 있고 합도 알고 있으므로 합과 곱을 알면 여러분이 아는 그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으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핵심은 뭐냐? d 값을 알려면 파이 n을 알아야 되는데 파이 n을 알아낸다고 하는 거는 뭐랑 같은 얘기냐면 n을 소인수 분해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n을 소인수 분해할 수 있으면 파이 n 알 수가 있고 파이 n을 알면 n을 소인수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해야만 하고요. RSA를 해독을 하려면. 그런데 아까 뭐 n이 15다. 이건 뭐 누구나 다 3 곱하기 5네. 바로 알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예제에서 보여드린 세이지에서 보여드린 여기 나오는 뭐 이런 여기 세 번째 이런 n값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 정도는 사실은 컴퓨터도 금방 계산합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이런 빅트는 이런 게 아니고 뭐 가령 뭐 500비트다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크죠. 여기 지금 이게 다 이 값만 이렇게 길고요. 많이 지금 오버됐는데 더 나오나? 이게 d값 이게 더 나와 있는 게 이게 n값입니다. 끝에가 n값 어마어마하게 길죠.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n값이 길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숫자들이 나오고요. 화면이 너무 커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고 실제로 사용하는 그 EDN 값은 이거보다 더 큰 값을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의 두 수를 곱한 n 값을 소인수 분해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뭐 몇 억 년 정도, 몇 천만 년 정도 걸리는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런 걸 알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개발돼서 그거를 이용하면 이 RSA가 좀 빠른 시간 안에 풀릴 수 있을 거다는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RSA 방식을 잘 알면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어려운 이제 암호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정수를 이용해서 RSA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하고 간단하면서 강력한 암호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먼저 정수론을 이용한 RSA 암호에 대해서 배웠고요. RSA 암호의 안전성은 뭐랑 연결했냐?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독해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RSA가 암호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소수를 PQ라고 하는 아주 큰 소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이 쉬워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죠?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15주차 수업